오늘은 미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서 미국 놈들이 이게 이것들이 정말 진짜 안 되겠더라. 국내 이슈의 한 8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미국이 진짜 식민지인가라는 오해가 들 정도야. 아니야, 아까 어떤 텔레그램 무슨 뉴스 알려주는 채널에서도 식민지인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해. 뭐 그리고 국힘당한테는 차라리 52번째 주로 편입되겠다는 서명 운동하고 다녀라. 그게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트럼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도 열받지만 국힘당이 진짜 열받게 하잖아요. 매국노들은 좀 조용히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네. 입을 가만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산 빨리 시키자고요. 자, 그러니까 벤스가 그 소년부 언급했을 때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치 지금 설렜어. 나경원이 그 왔구나. 얘기를 다시 꺼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포하는 줄 알고 지금 설레고 네.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뒤통수를 날려줘야 된다. 네, 망상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기의 전략 기지로 쓸 생각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방 전략이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아무튼 촛불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거기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조선일보의 반응들 이런 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한다고 지목하는 나라가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이게 참 특이점이에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이란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중국은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러시아는 관리 가능한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란은 수십 년 만에 이란이 가장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과는 미국이 어찌어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에 관해서는 최고로 유일하게 핵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핵무기 부대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규모나 정교함이 커지고 있다. 본토에 대한 핵공격에 명백한 위험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타격 가능한 꺼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한국과 일본 자체를 걱정한다기보다는 너네 들어와야 된다. 네, 너희도 너희의 생존을 위해 우리에 발맞춰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라 우리 한편이야. 지금 네. 북한이 지금 우리 세 나라 다 없애려고 하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최대 위협 국가가 북한이라면 상식적으로 북한을 때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국방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이상해요.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지 않겠다. 가장 큰 위협은 그냥 두겠다. 그러니까 우리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최대 위협 국가가 북한인데 미국은 본토 공격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이런 게 무슨 세계 초강대국이야. 진짜 쫄보도 쫄보. 진짜 강약약강의 표본이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기하네. 네, 근데 북한을 두려워하는 거네요. 이걸 맞습니다. 보면은 미국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미국 군인들은 혼란에 빠지겠지. 주적은 누구였지? 지금 일단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은 예예. 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지 않겠으니까 그럼 북한에 1차적으로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섭긴 하니까요. 요걸 한국이 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을 막 긁어줘요. 국방비도 높지 않아? 방위산업도 견고하지 않아? 심지어 징병제 국가여서 너무나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제한된 지원은 해줄 테니까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져라. 이걸 수행하고 싶은 의지도 한국에 실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복 대결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된 지원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뉘앙스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지원이면 지원이지 제한된 지원은 또 뭡니까? 북한한테 혼날까봐 지금.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못하는 거지. 우리가 전면에 나섰다가는 북한의 핵 맞을까봐 제한적으로만 지원할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고 발을 빼겠어요. 이런 뉘앙스를 비치는 겁니다. 얍삽이 미국이다. 아니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국제질서가 정말 어떻게 지금 막 전변하고 있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한국은 희생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낸 건데 우리나라가 근데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북한을 갑자기 우리가 억지를 해요? 이게 북한이랑 이제 뭐 우리는 친하게 지내서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해서 나가야 되는 대상인데 북한을 왜 전쟁 상황으로
더 끌어가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도발을 우리가 왜 억제해야 됩니까? 이게 미국의 완전한 안보 이익, 미국의 패권 이익인데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한국의 안보 이익과 패권 이익과 동일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는 진짜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엄청 심한 것 같아. 네, 이따가도 보겠지만 콜비가 와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아무튼 미국이 폭주하는 거의 폭주 기관차 같았는데 북한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2년 바이든 정부 당시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자명하더라고요. 바이든 정부 때는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한 날에 국방전략 보고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네 나라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을 북한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도 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정권의 종말 같은 과격한 표현을 쓰느냐. 이거 자체가 미국의 불안, 미국이 북한에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그런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못하네 지금은. 네, 그렇죠. 완전 좌절감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언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언급을 못했고 이번에는 본토 위협당하고 있지만 대응은 한국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되게 우리가 통쾌해야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미국을 제압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래 트럼프의 이 포갑을 때리고 싶은데 우리 국력이 약하다 하면서 그 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럴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싸워준다면. 속이 시원하다. 이거 국가원법 위반입니까? 저는 그래서 국가원법 폐지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느끼는 또 것도 말을 못 합니까? 국민주권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네. 실천을 어제부터 해주십시오.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느끼는 시작했습니다. 것도 말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서 네, 지금 서명운동 진짜 같이 해주시고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의 그냥 기존 사고에 있었던 그런 위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략 국가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런 네. 세계적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미국이 2010년도에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에는 북한을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자체가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렇게 작은 나라를 미국같이 큰 나라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2년에는 정권 종말시킬 거야 막 부르르 떨다가 네. 2026년에는 아예 언급을 못하고 네, 최대 위협이지만 한국이 관리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재밌네요. 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의해 억제당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역학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게 특이점으로 하나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 책임 분담의 변화가 생기면서 한반도 내에 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고 한다. 이게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압박, 대만 전쟁 대비에 나서겠다. 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한미 동맹의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SNS에 글 올려야 돼요. 주한미군 나가라고. 이렇게 성격이 바뀌면 다시 협상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주장할 거면 철수시키라고. 주한미군 돈 내라, 방 빼라 이거 올려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맞습니다.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경쟁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왜 또 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다른 거죠. 마치 중국과 잘 지낼 것처럼 화해 모드로 갈 것처럼 그런 얘기도 막 해놨어요. 뭐 중국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막 구구절절하게 늘어넣는데 또 그 제일 돌연선에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앞세워가지고 군사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안 할 건데 너네가 이거는 맡아줘야 되겠어. 나 그거 네. 포기는 안 하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동맹을 유지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냐.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가 우리의 안보 불안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맹방으로 지내다가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다보스 포럼에서 막 던진 거 아닙니까? 기존의 질서 완전히 파탄 나버렸다. 우리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도 그런 고민을 사회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왜 미국이 국방전략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 의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이 연루되는 위험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과 상관없어.
계속 북한을 적대시하는 거 우리 안 할 거야. 어떻게든 이 북한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역할을 바꿔. 나 북한 억제하러 들어온 거긴 한데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우리 그냥 중국 중국이야, 중국. 조금 견제해보려고 그건- 하는 거야. 아니 그거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그거 괜찮냐고. 그것도 무서우니까 우리 중국이랑 전쟁하려고 하는 건 중국인 또 아니야. 아니야. 견제하려고 하는 거야.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이랑 국방 전략에서도 확장 억제라는 표현이 등장하질 않았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 의도로는 어떻게든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한국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집념. 동북아는 절대 포기 못한다는 미국의 집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달라진 처지를 여러모로 뭐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도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방 전략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이 면모들을 감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다 파헤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거예요. 뭔가 과장된 허장성세와 내면은 굉장히 초라한 한 컷. 한동훈의 모습 같은 한 느낌이네요. 컷. 예, 한 그러니까 컷. 트럼프의 SNS처럼. 트럼프의 SNS랑 한동훈의 아. 한 컷 똑같은 지금 흐름인 것 이건 같습니다. 진짜 미국이 기분 많이 나쁘겠는데요. 나는 집회 나가진 않지만 집회 나간 사람들 응원해요. 네, 비슷한 면이 있다. 나는 난 전쟁 나가지 않지만 너희들을 응원해요. 네, 이런 전쟁 거잖아요. 나가는 사람 응원해요. 트럼프랑 윤석열이 닮은 줄 알았더니 트럼프랑 한동훈이 닮았어요. 지금 하는 짓이. 아, 정말 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한한 콜비 지금 언급들 보면은 앞에 말한 내용들과 흐름이 일치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콜비가 한국에 온 이유도 뭐 명백하죠. 단속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반북 대결 앞장서야 된다. 주한미군이랑 함께 중국 견제에 힘 보태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지침인데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한동훈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네,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이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네. 지침 접수가 안 됩니다. 조선일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콜비가 직접 행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콜비가 국방전략 발표하자마자 한국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미국의 다급한 처지가 드러난다.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나 네, 봐.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걱정돼서? 미국 힘이 약해지니까 미국을 추종하던 세력들도 불안과 의심이 많아진 거예요. 네. 힘이 강할 때는 형님 말 그냥 무조건 믿었는데 대한민국 이 기득권 적폐 세력들도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왜 나토를 공격해?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자꾸만 동요가 생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단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에 시급히 달려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좀 뭐 한국과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뉴스를 봤어요. 독일이 미국에 맡겨놓은 금이 굉장히 많나 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금 보유가 세계 2위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이. 네. 어. 근데 이걸 한 뉴욕 금보관소에 30% 이상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거 회수하자. 어허. 미국을 못 믿겠다. 야. 미국 놈들이 우리 금 들고 튀면 어떡하냐. 근데 막 또 암흑의 유튜브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미국이 이거 금고에 있다고 하는데 금 있는 거 맞냐? 그래서 이거 찾는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건 맞냐? 이런 또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놓은 짓이긴 한데 거짓말을 하도 해놓으니까 야 저거 아무래도 돈 있다고 뻥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히 고갈난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네, 미국 형님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네요. 콜비가 미국의 이걸 위치가.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 한 번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서방국 깡패로 전락했다. 동북아에서 힘을 못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의 여전한 주된 관심사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은 동북아라는 걸 한 번 더 상징해 주는 거죠. 미국의 패권이 가장 빠르게 격퇴되는 이곳 동북아에서 미국이 역시나 패권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보여지는 곳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 일본이잖아요. 얼마나 충실한 졸개 노릇을 해주느냐 네. 얼마나 미국 대신 죽도록 싸워주느냐 이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단속하러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빼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정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참 처지가 이렇게 궁색한 게 그래. 윤석열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딱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카이치, 젤렌스키, 윤석열 이 그림으로 계속 가고 싶었을 텐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꺾어버렸지. 네, 그러니까 참 궁색합니다 처지가. 미국의 전략대로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콜비가 우리나라에 뭐 국방비 증액해라 뭐 이런 요구들 하고 있는데 다 어쨌든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대신 싸워야 되니까 핵이든 재래식이든 무장해라. 일본처럼 무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위해 무장하는 것을 자주 국방으로 왜곡하거나 미국의 전쟁 돌격대가 되는 것을 자강력의 탈을 쓰는 것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우리를 무장시키고 돌격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자주 국방이 확대되는 국면은 아닌 거다. 이걸 명백히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 나중에 미국이랑 선을 끊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거를 미국이 허락을 할까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유의미한 지점이 있죠. 사실 미국이 북한에 밀리는 질서가 되면서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든 중국을 통해서든 대화 창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틈이 생기는 거고 아까 국민들 이야기도 하셨는데 국민들이 자주 독립의 촛불, 민주의 촛불을 높이 들고 미국의 내정 간섭이나 이런 주권 침탈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동맹 국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을 무조건 추정하지 않고 우리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자주권을 실현하고 회복하는 어떤 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 그 틈을 탁 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권 지금 전환해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참 그것도 웃긴 일인데 전자권을 받으면 우리가 진짜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명령과 미국의 구상 안에서 우리를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미국의 의도더라도 이 고리를 국민들이 힘있게 끊어준다면 우린 전자권 회수한 거지. 그렇죠. 이거를 정말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 그리고 방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미 이 검은머리 미국인들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정리해야 위성락, 됩니다. 조연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 대북 적대 정책 방북 대결의 앞장에 한국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걸 계속하면서 국익을 지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콜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 27일에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련한 기사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문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국, 미국, 일본 관련한 군사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모르게 일본의 고이즈미 방위상을 만나가지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르게 우리 안보를 미국과 일본 입맛에 맞게 맞춰가고 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비가 지금 가서 일본에서 무슨 논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같은 신가스라 테프트 밀약인 거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이런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우리가 예의주시를 꼭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가 나는 편지를 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설의 형식을 빌려서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지령을 접수하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불안했을 거거든요. 이게 뭐야? 너무 충격적인 게 조선일보가 주한미군 이거 쓸모없다라는 식으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질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기사 보고 이거 조선일보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데 라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뭐 고진 그런 거의 거예요. 의도예요, 그게? 네, 고진 그래요, 진짜. 세상이 한번- 많이 변했습니다. 한번 자, 보시죠. 네, 오래 살고 볼 일이. 진짜. 네, 사설 주한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력 자체가 줄거나 야. 중국 견제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줄어드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충격적이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고 사설 쓰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줄어들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막 성조기 시위하고 난리였었는데 입장이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다 예견했었다. 예견된 일이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런 기사를 쓰던 애들인데 그런데 내가 맞췄다. 그쵸? 한 번도 그런 주장을 조선일보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미군이 이렇게 어. 나가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욕을 해야 맞는 건데 네. 우리 사실 예견했어. 언제요? 우리가 또 맞췄지 이런 갑자기 마치 미국과 조선일보는 이 판을 같이 짜고 있는 것처럼 네. 막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 감시기지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왜 한국이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 기지가 돼야 돼요? 이걸 규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와! 이거라도 할 수 있게 됐구나. 아니 아. 근데 저기서 좀 고민한 게 느껴지네. 최전방 감시기지 정도로 보고 있다도 아니고 보는 것 같다라는 거는 보는 거겠지? 아니, 약간 절박감인가? 봐줬으면 우리를 좋겠어.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를 북한에 대응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아.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심리 국민들 아닐까요? 눈치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미국한테 호소하는 거군요. 왠지 예. 전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이유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나간다. 네, 나간다 어.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 미국이 갑자기 떠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 예견된 거야. 이런 좀 예방 주사를 놔주는 건 아니냐. 다독이고 있죠. 이거 사설 보고 그 극우 진영은 얼마나 멘붕이 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네, 사실 국가안보 전략, 국방 전략 보면서 완전 붕괴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더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간다고? 네. 이건데. 미국이 북한한테 밀린다고? 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달래주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갑자기 복무기간을 늘리라고 명령하고 여성징병제를 도입해라. 네, 전국의 2030 청년분들 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복무기간이 늘어날 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현실화된 만큼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는 재빠르게 바꿨네 인식을. 네. 역시 그 일본에게 붙었다가 미국에게 붙었다가 했던 그 대단하네요. 매국노 신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주한미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분들 한번 모셔왔어요. 네, 이런 분들 미군 철수 반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난리 아닙니까? 저런 분들 네. 많죠. 윤어게인 하면서 막 성조기 들고 다니시는 이거 분들.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인식 사람들한테 바꾸셔야겠네, 지침을 저분들. 내려주고 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불안해 보여. 네, 불안합니다 지금. 근데 조선일보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저 극우 진영이 그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프간에서 미군이 야반도주 했을 때 그렇지. 자유통일당인가 충격받아가지고 무슨 현수막 걸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아프가니스탄, 어. 오늘은 주한미군 막 이런.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건 줄 알았어요. 철수하라는 현수막인가? 네, 충격의 반증이었죠. 한 가지 조선일보 사설 또 보겠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네, 해구산 빠진 미 전략 지침서 이제 해구산은 말로만 남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워싱턴을 희생할 것이냐 이런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럴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똑같은 지침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미국은 해구산을 공식 문서에서 점점 지울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위험한 주장인 거죠. 이제 한국이 앞장서서 미국 대신에 핵을 가지고 북한과 싸우고 중국을 견제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핵무장을 하라고 또 독려하고 앉아 있어요. 약간 정신 공황 상태네 지금. 돌아버렸네요 완전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콜비가 와가지고 한국과 일본한테 속삭이는 이야기가 이 얘기가 아닌가? 너희가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니까 지금 핵무장 해야 돼 둘 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여론을 만들어봐 이런 걸 속삭이는 게 아닌가 싶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은 조선일보 주장이 한국 사회가 한일 안보 협력 이야기할 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을 연상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를 우리 땅에 들이겠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참을 수 없는 매국노들이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야 핵무장을 저 주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들 지금 이러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지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심이 당연히 괴리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조선일보 저 쓰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잖아. 근데 조선일보는 미쳐버린 거죠. 네, 광신적 상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못하고 되는 거죠. 폭주하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일본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일본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까지 있어본 적 없는 이야기거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이 가까워졌고 북한 러시아도 가까워졌는데 이 세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이다. 그래서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힘에 굴복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일본도 눈치껏 엎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활한 놈들. 네, 일본이 원래 북한과 관계 개선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아니 대화 채널을 왜 꼭 대한민국이 연다고 페이스메이커 내가 할게 일본 다카이치는 그런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생각할 수도 그 있겠네요. 대화 채널 내가 열어볼게 한번. 나도 쓸모가 있어. 나에게도 좀 믿고 맡겨줘봐. 이거 형님들 나 맡겨줘. 내가 한번 열어볼게 북한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충성 경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혼자서.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카이치가 오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재차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우리가 가겠다. 만약에 미군이 공격받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이 무너지지 않겠냐. 야, 네. 저렇게까지 발언을 한다는 거는 전쟁 준비를 거의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명분을 쌓고 있네. 맞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건 꺼려하면서도 일본을 준비시키고 한국을 핵무장시켜가지고 돌격대로 쓰겠다는 구상이 한 번 더 확인되는 거고요. 이게 이재명 정부로는 용이치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다카이치 쪽으로 계속 자극하는 발언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도 그런 와중에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라고 이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거 보면 일본도 미국도 정말 북한을 두려워하나 봐요. 그러니까 대만 중국이랑은 그래도 해볼 만해. 일본이 지금 미쳐 날뛰는 게 지금 대만 전쟁에 나 넣어줘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중국은 저렇게 자극하면서 북한은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진짜 뭐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대만 중국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북한이 참전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시안 쪽으로 접근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이것저것 내보는 거야, 고조시켜야 지금 되는 보니까. 거고 패권도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방법을 안 될 것 몰라. 같고 이런 저것도 거네요. 안 될 것 같고 국힘당이 주로 이제 위기가 닥치면 당명을 바꾸거나 제명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그래 그걸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자,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도 뭐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절도 하고 이제 네. 계속 그 로테이션 아닙니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한 컷도 하고 다카이치나 미국도 북한 한번 협박해봤다가 빠졌다가 중국인 척 해봤다가 핵보유국 빠졌다가 인정했다가 비핵화 주장했다가 지금 정말 공황 상태에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는 걸로 보인다. 북한을 자극하는 거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는가. 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